임상심리사 2급 필기 제3과목 심리검사 기출문제 2016년 제1회 기출문제 1. BGT에 의해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알아보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지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형의 각도 변화 2. 도형 크기의 변화 여부 3. 도형 배치의 순서 4. 선긋기의 강도 정답 1. 해설 코피츠는 정서적 문제는 지각 문제에 대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각, 운동, 지각이 미성숙하거나 기능 불완전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습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 문제도 더 많이 생길 경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BGT 도형의 일탈과 왜곡은 1차적으로 시각, 운동, 지각의 미성숙과 관련된다. 그림 그리는 방법, 예를 들어 크기, 용지상의 위치, 연필로 그은 선의 질, 강도 등이 주로 인성적 요인과 태도에 관련된 정서적 지표이다. 그래서 코비츠는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정서적 지표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 심리평가 면담의 지침으로 옳은 것은 1. 면담 초기 정보 획득을 위해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는 폐쇄형 질문으로 시작한다. 2. 수검자에게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평가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3. 심리검사를 받는 이유와 증상에 대한 질문은 면담의 뒷부분에 한다. 4. 다른 정보 출처보다는 내담자 본인에게 얻은 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정답 2. 해설 1. 면담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해서 환자의 반응을 관찰한 뒤 보다 직접적인 면담으로 들어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심리검사를 받는 이유와 증상에 대한 질문은 면담의 앞부분에 한다. 평가 면담의 기초는 문제 행동, 문제의 특성, 심각도, 관련된 정서 영역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4.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정신병리를 공개하려 하지 않거나 스스로 자각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담자를 잘 알고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면담을 통해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3. 카텔의 지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카텔은 지능을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으로 구별하였다. 2. 유동적 지능은 22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3. 결정적 지능은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 따라 영향받는다. 4. 유동적 지능은 개인의 독특한 신체 구조와 과정에 기초한 선천적 기능이다. 정답 2. 해설 유동적 지능은 유전적,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으로 뇌와 중추신경계의 성숙에 비례해 발달하고 쇠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리적 발달이 지속되는 청년기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나 생리적 발달이 쇠퇴하는 성인기 이후에는 감퇴한다. 4.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집단에 일주일 또는 1개월의 간격을 두고 다시 실시하여 전후 검사 결과를 상간 개수로 계산하는 신뢰도는 1. 동형 검사 신뢰도 2. 검사 재검사 신뢰도 3. 반분 신뢰도 4. 문항 내적 합치도 정답 2. 해설 2.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일 검사를 동일인에게 다른 시간에 반복 실시하여 얻은 점수들 간의 상관 계수를 통하여 산출하는 방법 1. 동형 검사 신뢰도 2개 이상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에 적용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3. 반분 신뢰도 검사를 한 번 실시한 후 이를 적절한 방법에 의해 두 부분의 점수로 분할하여 그 각각을 독립된 2개의 척도로 사용함으로써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4. 문항 내적 합치도 단일의 신뢰도 개수를 계산할 수 없는 반분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반분 신뢰도를 구한 다음 그 평균값을 신뢰도로 추정하는 방법 5. K-위스크4의 시행 연령 범위는 1. 3에서 7세 2. 6에서 16세 3. 5에서 10세 4. 12에서 20세 정답 2. 해설 K-위스크4는 6세부터 16세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준이 개발되었다. 6. 심리평가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검자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보호자와 같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라포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검자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3. 수검자의 진술에서 객관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직면이 필요하다. 4.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정답 3.
해설. 평가 상황에서 직면의 목적은 수검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치료 상황에서는 적절한 직면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충분히 라포가 형성된 후에야 효과적일 수 있다. 치료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평가 면담에서 지나친 직면은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내담자의 방어와 평가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7.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검사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MMPI-2 2. 간이 정신상태 검사 3. 기억력 검사 4. 이름 내기 검사 정답 1. 해설 MMPI-2의 경우 수검자의 연령과 지능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수검자의 임상 상태가 적절한 검사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검사지를 읽기 어려운 수준의 시력 저하, 기타 신체적 문제, 실어증, 선망을 비롯한 의식장애, 치매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 알코올을 비롯한 물질 중독 상태 혹은 그로 인한 금단 상태, 극심한 환각이나 심리적으로 혼란한 상태, 주요 우울 장애에서 보이는 심한 정신운동 지체, 조증 사파 혹은 정신증적 상태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산만함, 현실 검증력 손상 등의 상태를 보이는 수검자의 경우에는 MMPI-2 실시가 부적합하다. 8. 아동의 발달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기 어려운 검사는 1. 사회성숙도 검사 2. 인물화 검사 3. 아동용 주제 통각 검사 4. 벤더 도형 검사 정답 3. 해설 아동용 주제 통각 검사는 피검자의 성격이나 무의식적 욕구, 갈등을 이해하는 검사인 투사 검사에 해당되며 3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주요한 욕구와 갈등, 문제 행동을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9. 아동이 현재 보이고 있는 시각, 운동 발달 수준이 아동의 실제 연령에 부합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면 BCT 검사 시 어떤 방법론적 고려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1. 코비츠 디벨롭먼탈 벤더 스콜링 시스템 2. 그룹 테스트 3. 타치스토스코피 프로스듀 4. 라벤스 프로그레시브 마트리스 모르겠다. 정답 1. 해설 코피츠의 발달적 채점법 코피츠는 9개 도형의 합계 점수를 토대로 발달적 채점 방법을 개발하였다. 5세에서 10세까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동들의 BCT 기록을 기준 자료로 삼았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문제, 뇌장애, 학습 곤란 및 지적장애 증상이 있는 특수 아동 집단에 덧붙여 정서적 태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BCT 기록도 분석하여 정서적 적응을 측정하는 제2의 채점 방법도 개발하였다. 코피치는 BGT가 여러 다른 차원에 따른 다중 해석을 하는데 아주 적절한 검사라고 보았기 때문에 검사자가 단 한 장의 기록으로부터 아동들의 지각 성숙도, 신경장애 가능성 및 정서적 적응을 평가해낼 수 있도록 BGT 기록을 분석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코피츠에 의한 BGT 채점 방법의 적용 대상 범위는 5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이며 이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과 시각 운동 기능이 성숙한 성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10. MMPI-2에서 5번 척도가 높은 여대생의 경우에 가능한 해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성격적으로 수동, 공격적인 특성이 있다. 2. 반드시 남성적인 흥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3. 자신감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다. 4.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취미를 가지며 지능이 우수하다. 정답 2. 해설 척도 5가 높은 여성의 경우 사회 통념상 남성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알려진 직업, 취미, 활동에 관심이 많으나 반드시 남성적인 흥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11. MMPI-2에서 4, 6 척도가 상승한 사람의 특징일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항상 긴장되어 있고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2. 분노와 적개심이 억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3.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4. 권위적 대상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1. 해설 MMPI-2에서 4, 6 척도가 상승한 사람의 특징 미성숙하고 자아도취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한 모습을 보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과 동정을 지나치게 요구하면서도 남들이 자신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요구할 때는 몹시 싫어하는 수동 의존적이다. 타인의 동기를 의심하고 자신이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느끼며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
억압된 적대감과 분노를 특징으로 나타내며 비아냥거리고 쉽게 화를 내고 심기가 불편하고 논쟁적이며 미움을 받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권위자를 몹시 싫어하며 권위적인 인물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편이다. 모호한 정서적 및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한 느낌을 보고하며 우유부단하고 불안정하다. 12. MMPI-2 검사를 실시할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독해력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 미만인 사람에게는 실시하기 어렵다. 2. 시행 소요 시간이 90분 내로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3. MMPI-2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 피검자에게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지시한다. 정답 3. 해설 MMPI-2는 개인 및 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다. 13. 신경심리검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HR 2. LN 3. BGT 4. 로샤 잉크 플로 테스트 정답 4. 해설 로샤 검사는 가능한 한 지시를 적게 주고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피검자의 성격이나 무의식적 욕구, 갈등을 이해하는 검사인 투사 검사의 일종이다. 14. 로렌츠 바이크의 그림 좌절 검사에서는 표출되는 공격성의 세 방향을 구분하고 있다. 세 방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투사 지향형, 2. 내부 지향형, 3. 외부 지향형, 4. 회피 지향형 정답 1. 해설 로렌츠 바이크의 그림 좌절 검사는 욕구, 불만에 대한 반응을 측정해서 수검자의 인격 구조를 이해하는 검사로 수검자가 표출하는 공격성의 방향을 외부 지향형, 내부 지향형, 회피 지향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공격성의 유형을 장애물 우월, 자아 방어, 요구 지속으로 구분하였다. 15. 교통사고 환자의 신경심리 검사에서 꾀병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1. 기억과제에서 쉬운 과제에 비해 어려운 과제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일 때 2. 즉각 기억과제와 지연 기억과제의 수행에서 모두 저하를 보일 때 3. 뚜렷한 병변이 드러나며 자기적인 반응을 보일 때 4. 단기 기억 점수는 정상 범위이나 다른 기억 점수가 저하를 보일 때 정답 1. 해설 꾀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어려운 과제보다 쉬운 과제에서 일부러 답을 안 하거나 잘못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16. MMPI-2와 비교할 때 성격 평가 질문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문항의 수가 더 적다. 2. 임상 척도의 수가 더 적다. 3. 임상 척도 이외의 대인관계 척도를 포함한다. 4. 사지선다형이다. 정답 2. 해설 MMPI-2의 경우 임상 척도의 수는 10개이고 성격 평가 질문지의 임상 척도의 수는 11개이다. 17. 투사적 성격 검사와 비교할 때 객관적 성격 검사의 장점은 1. 객관성의 증대 2. 다양의 반응성 2. 반응의 다양성 3. 방어의 곤란 4. 무의식적 내용의 반응 정답 1. 해설 객관적 검사의 경우 검사자의 주관성이 배제되어 객관성이 보장된다. 18. K-WISE-4에서 개념 형성 능력을 측정하는 소검사는 1. 차례 맞추기 2. 공통성 문제 3. 이해 문제 4. 빠진 곳 찾기 정답 2. 해설 공통성 문제 제시된 두 단어에 대해 공통점을 찾도록 하는 검사로 언어적 이해력 및 개념 형성 능력, 논리적, 추상적 사고력, 연합적 사고력 등을 측정한다. 19. 성취도 검사와 적성 검사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취도 검사와 적성 검사의 차이는 문항 형식에 있다. 2. 성취도는 과거 중심적이고 적성은 미래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취는 유전의 영향을, 적성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본다. 4. 대부분의 학자들은 적성을 특수 능력보다는 일반적 능력으로 본다. 정답 2. 해설 적성 검사는 인지적 검사로서 개인의 특수한 능력 또는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하여 학업이나 취업 등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한다. 성취도 검사는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나 학습 가능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검사로 적성 검사와 달리 개인의 현재까지 축적된 과거의 경험을 측정 대상으로 한다. 20. 지능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IQ 점수를 표시된 숫자 그 자체로 생각할 것 2. 과잉 해석을 피할 것 3. 합리적이되 융통성을 가질 것 4. 학교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변인 중에 하나로 생각할 것 정답 1.
해설. 오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IQ 수치 자체보다는 IQ 점수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